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용문 홍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큽니다. 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데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평군과 맞닿은 곳에 있는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평 용문역을 떠나 홍천역으로 향하는 광역철도가 강원도로 들어오는 첫 지점입니다. 제 뒤편을 보시면 야산이 있는데요. 바로 저곳으로 용문 홍천철도가 지나가게 됩니다. 용문 홍천 광역철도는 사업비 1조 1천억 원을 들여 양평 용문역부터 홍천역까지 32.7km를 잇는 단선철도 사업입니다. 정식 개통은 2035년쯤으로 전망됩니다. 철도가 개통되면 그동안 철도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홍천 지역 주민들도 열차를 이용해 편하게 수도권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철도를 이용하면 홍천에서 용문역까지 이동 시간은 20분대로 현재 버스를 탔을 때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서울 청량역까지도 1시간 30분대면 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기차가 놓여지면 하루에 평균 2만 3천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관광버스 500대에 꽉 채워서 지금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이 대표적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30%인 3,300억 원가량을 강원도와 홍천군, 경기도와 양평군 4개 지자체가 나눠 부담해야 합니다. 홍천군은 협의체를 구성해 분담금 협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6월 선거가 맞물리면서 지자체 간 협의는 하반기쯤에나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우선 자체적으로 철도 건설 기금을 조성해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30%를 저희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또 홍천군, 경기도하고 양평군이 공동으로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 4개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잘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도와 연계한 지역 발전 계획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철도 건설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철도 운영을 위해선 이용객 수요도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홍천군은 역사 예정지 2곳에 대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유동인구 확장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농촌 소멸을 막겠다며 규제를 풀어 농업을 위한 간이 건축물인 농막에서 숙박을 허용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시설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지어진 데다 설치된 장소가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자칫하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재 위험 사각지대 현장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신동면 증리의 한 마을. 비닐하우스 옆 농막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물대포를 쏘아보지만 좀처럼 불이 꺼지지 않자 결국 굴착기까지 투입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2시쯤 발생한 화재로 10평 남짓한 농막이 전부 불에 탔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현장에는 새까맣게 탄 재만 남았습니다. 농막을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해 지내던 농민은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들어와서 차를 쳐놓고 내려가는데 뿌직뿌직 하면서 안에서 그 연기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와닿아갖고 해가지고 바로 해서 문 열어보고 안 돼가지고 바로 신고한 거지. 화재 진압에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임시 건물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입니다. 불에 탄 체류형 쉼터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티로폼을 단열재로 채운 샌드위치 패널 지붕 탓에 화재 진압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농촌형 체류형 쉼터로 등록할 경우 농막에서도 취사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막은 건물 자체가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지어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샌드위치 패널에 불연제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성능이 좋은 화재에 안전한 샌드위치 패널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전기 불꽃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아크 차단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농막 대다수는 농촌마을 깊숙한 곳이나 비좁은 농로 옆에 지어져 소방장비 진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형 차량이 차량 부서하기도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시골 길 특성상 그 문제점도 좀 있어 보이고. 최근 5년간 강원 지역에서 난 농막 등 가설 건축물의 화재만 180여 건, 12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규제 완화로 전기와 가스를 쓰는 농막이 늘면서 그만큼 화재 위험은 더 커진 상황.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원주시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1호 은퇴자 마을 시범사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첨단 의료 인프라를 결합한 원주 은퇴자 맞춤형 미니 신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또 첨단 의료 건강도시라는 비전 아래 고품격 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은퇴 인구의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수년째 중단됐던 국도 87호선 오지에서 동송 구간 확장 공사가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은 철원 군민들의 수도권 이동 관문으로 교통량이 꾸준히 늘어왔지만 공사 중단으로 가설 교량 통행이 이어지며 안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배터리 성능 평가와 재제조, 이력 관리 체계가 법률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강원 지역 국가보훈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준보훈병원 설치 근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과 국립대 병원을 활용한 준보훈병원 지정이 가능해지고 보훈 대상자 비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무인 키즈카페와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을 안전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적되어 온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됩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평창 진부파출소와 대관령 파출소가 기존의 일반 파출소 운영체계로 환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치안 수요가 많은 중심지역 관서에 인력을 집중 배치한 기존 제도에 따라 치안 공백과 주민 불편 우려가 있었는데 상반기 정기 인사와 함께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삼척 정선 태백 동해를 순회하는 의정보고회를 열고 22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와 지역 현안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영월 삼척 동서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폐광적 제도 개선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체육진흥사업과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원주 선언 50주년을 계기로 원주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국가기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기록 전시할 공간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한림대학교와 협업해 통합돌봄 실무인력 전문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통합돌봄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 4차례 진행합니다. 강원도와 한림대는 앞으로 통합돌봄 제도의 질적 발전을 위한 연구정책 수립 과정에도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2027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강원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6일 춘천교육대학교에서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문항 개발은 3차례 워크숍을 통해 진행되며 10월 중 최종 문제지를 개발해 도내 희망 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강원형 전략펀드 투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업투자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존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의 5%포인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척시는 앞으로 수소에너지 산업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한 전략적 기업 육성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성군과 강원랜드가 AI를 기반으로 한 노년층 대상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성군과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은 6일 군청에서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지역 독거 어르신 300명에게 AI 생활 지원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강원랜드 협력사인 우리주민 주식회사와 시니어 돌봄 플랫폼 회사도 참여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과 우리주민주식회사는 AI 돌봄 서비스 사용료 지원과 서비스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정성군은 사업 운영 총괄, 대상자 관리 등 행정 지원을 맡게 됩니다.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설 명절을 맞아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복지관은 6일 복지관 강당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래자랑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원지방우정청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오는 15일에는 만두빚기 행사를 열어 명절 기간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이 함께 어울리고 명절 음식과 선물을 나누는 행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춘천시 평생학습관이 최신 교육 트렌드에 맞춰 인공지능과 재테크 강좌를 신설하는 등 운영 과정을 개편했습니다. 올해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체육과 외국어 강좌를 늘리고 AI, 디지털 분야 강좌를 추가해 73개 강좌를 운영합니다.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3일까지 배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를 벌입니다. 이번 특별감사는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를 틈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설 연휴 전과 중, 후 3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원주환경청은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협조문을 보내 사전 예방과 자율점검을 독려한 뒤 연휴 중 환경오염 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합니다. 향후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업체나 취약사업장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태백시가 올해부터 65세 이상 태백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자는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태백시 시내버스 전 노선을
월 최대 2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외 구간은 제외됩니다. 또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권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기준을 완화해 연 50매를 지급합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은 실운전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면허를 반납할 경우 태백 상품권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제안한 원주 횡성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횡성 군수와 군의회 등 지역사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이번에는 민간단체가 나서 통합 논의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가능성을 처음 언급하면서 원주 횡성 행정통합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원주 횡성 행정통합을 제안한 후 횡성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에서 통합 논의를 공론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원주시 번영에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 유치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광역지자체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도 놓칠 수 없는 혜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의 기초통합의 경우에도 광역통합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기를 극복할 공동 상생의 방안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원주를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통합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해서 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요. 우선 각 지역의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성 지역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김명기 횡성군수를 비롯해 횡성군의회와 횡성군 이장협의회는 원주 횡성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단체장 개인의 정치적 구상이나 선거 전략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일부 모사가에 의해 제기되는 통합 논의는 오히려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만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반면 횡성 지역에서도 원주 횡성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입장도 나왔습니다. 지역 내에서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 횡성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성 여론도 많다는 겁니다. 제가 횡성에 지인 몇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9대1 정도 한 분만 반대 의견을 펴는 나머지는 합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이후 속도감을 내기 위해 민간에서 먼저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원주시 번영에는 횡성 지역 민간단체들과 함께 원주 횡성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대구 경북,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의회 의결을 마쳤고 대전 충남 역시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전주 완주 통합 논의도 다시 불이 붙은 상황. 이런 가운데 원주 횡성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반발을 넘어 실제 공론회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30년까지 5년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최근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 결과와 청년 대상 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5개년 단위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